자, 지구 기후의 변화를 보도록 하죠. 지구 날씨라고 하는 거는 하루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기후라고 하면은 긴 날씨인 거야. 긴 날씨. 그래서 장기간의 어떤 날씨 변화를 얘기해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들은 왜 달라지느냐? 기후 변화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자연적 요인이 있고 인위적인 요인이 있어요. 자연적 요인은 지구 외적 요인과 지구 내적 요인이 있는데 이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게? 외적이야, 외적. 외적. 자, 다시 기후라고 하는 것은 짧은 날씨가 아니라 장기간의 대기 상태를 평균적으로 알려주는 거. 고기후, 옛날에 긴 날씨. 그러면 너무 옛날 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 퇴적물이라든지 화석, 나무 나이테, 빙하 같은 거 연구해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가 항상 똑같았던 게 아니라 계속 변화되어서 왔어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당연히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의 차이에 따라서 기온이 변하겠죠. 그래서 기후 변화를 어떤 애들이 영향을 주는지를 일단 살펴봐야 되는데 다시 두 가지 자연적과 인위적인 요인. 당연히 자연적인 요인이 더 중요합니다. 자연적은 다시 외적과 내적. 그중에 외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 했죠. 자, 지구 기후의 변화의 자연적인 요인 중에 외적 요인.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세차 운동이에요.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구 자전축이 있을 때 북극과 남극을 이렇게 뚝 찔러가지고 이렇게 꼬치로 찔렀어. 그러면은 북극의 끝으로 가면 북극성이 이렇게 있겠죠. 이 자전축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돌아요. 한 바퀴 도는데 26,000년 걸립니다. 26,000년을 주기로 해서 이렇게 자전축이 도는 운동을 세차 운동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자전축이 있었다가 반대로 자전축이 되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반 바퀴 돌아야 되니까 13,000년 걸리겠죠. 그러니까 13,000년마다 경사가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근일점, 원일점 얘기도 해야 하는데 조금 더 확대를. 자, 우리가 자전축이 이렇게 있을 때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지구가 이렇게 원궤도로 도는 게 아니라 타원궤도로 돌아요. 타원궤도인데 태양이 그래서 지구랑 가까울 때가 있고 멀 때가 있단 말이에요. 태양으로부터 가까울 때를 근일점이라고 하고 태양으로부터 멀 때를 원일점이라고 그래요. 근데 다행히 지금 자전축은 근일점일 때 대가리가 뒤쪽으로 빠져 있고 원일점일 때 대가리가 가깝게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반틈으로 잘랐을 때 햇빛 받는 양을 보면 북반구는 요만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겨울이 어때? 근일점일 때. 덜 추워요. 근데 원일점일 때 뭔 거야? 햇빛을 많이 받고 있지. 여름이고요. 그래서 좀 덜 더워요. 월 때 여름이니까. 다행이죠. 근데 북반구가 아니라 남반구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근일점일 때 뭐예요? 여름이에요. 개도 원일점일 때 뭐예요? 겨울이에요. 개 추워. 연교차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 말이에요. 남반구에서. 근데 우리 북반구 입장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어떠냐면 겨울이 덜 춥고 여름이 덜 더워. 즉 연교차가 좀 작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잘 사는 나라들 보면 북반구 위쪽에 좀 거의 다 대부분 쏠려 있어요. 근데 13,000년이 지나가게 되면 자전축이 반대 방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남아메리카나 아니면 남미나 아니면 아프리카 같은 형태처럼 날씨가 될 거예요. 여름은 개 덥고
겨울은 개춥고. 즉 연교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는 거죠. 13,000년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 연교차가 엄청 커지게 된다고. 왜? 근일점일 때 여름이고 원일점일 때 겨울이 될 테니까 북반구 우리요.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 남반구는 살만하겠지. 즉 계절이 이렇게 세차 운동으로 인해서 햇빛 받는 양이 달라져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세차 운동. 외적 요인. 그 다음에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자전축이 23.5도 정도 지금 기울어져 있는데 그게 고정적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도는 게 아니에요. 21.5도에서 24.5도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그럼 자전축이 많이 기울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대가리가 태양 쪽으로 많이 수굴려지고 태양으로부터 많이 기울어지겠지, 멀어지겠지. 즉 햇빛을 되게 많이 받거나 햇빛을 되게 적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북반구냐 남반구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자, 자전축의 기울기가 기울어졌을 때, 즉 기울기가 많이 커질 때 자, 지금 겨울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기울기가 기울어지면은 햇빛 받는 양이 더 줄어들겠죠. 그리고 지금 여름인데 햇빛 받는 양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여름일 때 더 더워지고 겨울일 때 더 추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각도가 커지면 지금보다 많이 기울어지면 남중고도가 여름에는 높아지고 뜨거워지고 겨울에는 더 추워진다. 낮아진다. 연교차가 커져 버리게 됩니다. 지금의 상태에서 자전축의 기울기가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 작아지면 겨울일 때 햇빛을 많이 받고 여름일 때 햇빛을 적게 받아요. 머리를 덜 기울이게 되니까. 그래서 연교차가 작아지는 결론이 도달될 수 있다. 자, 자전축의 기울기도 어때요? 기울기도 날씨에 영향을 주죠. 기후에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심률. 이심률이 뭐냐면 그 타원 궤도로 돌고 있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타원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타원이 점점 기울어져서 원에서 타원 쪽으로 점점 더 기울어져서 완전 기울어지게 되면 일자가 됩니다. 계속 기울어지게 됩니다. 납작해져서. 이 일자일 때는 1이라고 해요. 그럼 완전 원일 때는 뭐라고 불러주게? 0인 거야. 그럼 0에서 1로 어떻게 돼? 타원에서 아니 원에서 직선으로 가면 갈수록 이심률이 커지는 거예요. 즉 이심률이 커질 때는 많이 찌그러질 때다 이 말이에요. 이심률이 작아질 때는 완전 원이 될 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이심률이 지금 여기 근일점에 우리는 겨울인데 원일점에 우리는 여름인데 만약에 이게 이심률이 작아져서 원이 되어 버렸어. 그럼 겨울이 더 멀어지고 여름이 더 가까워지죠. 그럼 여름이 더 따뜻해지고 겨울이 더 추워 여름에 기온이 높아지고 겨울이 기온이 낮아져서 연교차가 외려 커지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겨울이 개춥고 여름이 개덥다는 거예요. 지금의 상태에서. 근데 이심률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겨울이 더 가까워지고 여름이 더 멀어져 버립니다. 외려 연교차가 작아집니다. 이심률이 커지면 기온의 연교차가 작아집니다.
이건 북반구 기준이에요. 남반구는 반대가 되겠죠. 우리가 사는 데가 북반구니까. 자, 밀란코비치 주기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세차 운동,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 변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면은 지구가 개추울 때가 있고 더울 때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에 뭐가 온다? 빙하기가 일어난다.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 간빙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외적인 영향이 이런 거밖에 없을까? 좀 더 있어요. 결국에 햇빛 받는 양이 달라지는 거니까 태양 활동에 어떤 변화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근데 태양 운동이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흑점의 개수가 어떻게 돼? 많아요. 태양 활동이 활발하면. 이걸 우리가 무슨 기라 그래요? 극대기라 그래요. 극대기. 태양 운동이 활발하게 위로 올라왔을 때. 그럼 태양 운동이 둔할 때는 극속이라 그래요. 극대기에서 그 다음 극대기 시간 간격이 어느 정도 되게? 11년 정도의 증감 주기를 가집니다. 이것도 알아놓으셔야 돼요. 음. 자, 제일 중요한 게 외적 요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내적 요인 좀 보도록 하죠. 내적 요인 보니까 요만큼 있어요. 요만큼. 그지? 앞에 거 한 2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중요도가 그만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인위적인 요인은 더 작다는 말이야. 이 밑에. 자, 지구 내적 요인은 지표면의 상태 변화, 빙하의 분포, 뭐 식생의 변화, 반사율이 변하면서 지표가 흡수하는 태양 곡사 에너지의 양이 달라져서 기후가 변하게 된다. 그래서 빙하가 녹으면 어떻게 돼? 북극곰이 살 데가 없어지죠. 반사율이 감소해요. 튕겨내는 빛이 작아져요. 그래서 기온이 높아집니다. 안 그래도 비가가 녹아서 더워서 빙하가 녹는데 더 더워진다. 신기한 건데 나무 뱀이 어떻게 되게? 기온이 낮아집니다. 신기하죠? 아니야. 이게 간접적인 직접적인 요인인 건데 크게 보면 또 이렇진 않아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나무가 감소시키거든. 그럼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감소시키면 외려 기온을 올릴 수 있겠죠.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으니까. 이산화탄소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냥 직접적으로 나무가 광합성 할 때 빛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열 에너지를 흡수해 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갈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나무를 다 베버리게 되면은 그 흡수하는 빛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기온이 낮아진다. 단편적으로. 단편적으로. 근데 길게 보면 어떻게 돼?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올라가게 되면서 평균 기온이 떨어질 수 있게 돼요. 그다음에 대기 투과율.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화산재가 분출돼서 뭐를 가려? 햇빛을 가려. 그럼 어떻게 돼?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줄어드니까 지구의 온도가 떨어져요. 기온이 하강하게 된다. 수륙 분포의 변화. 물과 육지의 분포가 달라지게 되면 또 날씨가 달라지게 되는데 자, 판게아가 형성이 되었어. 이때 뭐가 문제였냐면 해류의 흐름이 달라져. 난류, 한류 방향이 달라져. 그러면 자기 위도에서 그나마 난류나 한류 때문에 살 수 있었던 식생들이 어떻게 돼? 확확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판게아가 일어났을 때 사실은 대멸종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 그게 언제? 고생대 말. 고생대 말. 고생대 말 때 가장 큰 폭의 멸종이 일어나. 그 다음 생물의 변화. 호흡과 광합성으로 인해서 온실기체 양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예. 그래서 기후가 달라진다.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 엘니뇨 라니냐에 대한 이야기죠. 이것은 뭐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자, 기후변화의 인위적 요인이 있고요. 온실기체를 배출합니다. 왜 배출해요? 화석연료 연소. 석탄뿐만 아니라 석탄, 석유, 천연가스 태우니까 이산화탄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온실기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일어난다. 온실기체 누구인데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이산화질소. 자, 이산화질소를 제외하고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중에 같은 양이 있을 때 그 지구온난화 그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주범이 누구게? 똑같은 양이 있다면? 산화이질소를 제외하고. 맞아요. 예. 수증기가 제일 크게 영향줘요. 우리 사우나 들어가는 거 생각해봐. 기후덥지근하고 답답하잖아. 열을 많이 머금고 있단 말이야. 근데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누구게? 이산화탄소예요. 그러니까 수증기랑 메테인이랑 그 정도는 원래 예전부터 대기 중에 어느 정도 있었어. 물론 메테인의 양이 좀 많아지긴 했지. 가축도 빵꾸 끼고 이래가지고. 메테인은 그렇다 치고 수증기의 양은 원래 그만큼이었어. 근데 갑자기 이산화탄소가 많아졌단 말이야.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일어난 거야. 그 다음에 에어로졸의 배출. 에어로졸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작은 먼지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화석연료를 연소하게 되면 작은 먼지들이 산업화 같은 걸로 이렇게 태웠을 때 굴뚝을 통해서 작은 먼지들이 올라가요. 그럼 작은 먼지들을 중심으로 응결 핵 역할을 해서 걔네들을 중심으로 구름이 생성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빛을 못 들어오게 하지 구름이. 구름이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태양에너지 양이 감소하니까 지구 평균 기온이 떨어지게 돼요. 사막화, 과도한 경작 같은 것들로 사막이 확대돼요. 그러면 사막화는 기후변화의 요인이기도 하고 기후변화에 의해서 사막화가 일어나기도 하죠. 뭐 어쨌든 그러니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유일한 친구가 누구야? 식물인데 사막화가 일어나면서 걔네들의 면적이 줄어들어서 더 큰 문제다 이 말이야. 자, 산림 훼손과 도시화. 산림을 훼손해서 농용지를 확보하거나 도로 같은 거 짓고 건물 지으면 반사율이 변해서 지구 기후가 달라질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열수지. 수지예법. 안 돼. 저기 녹화 뜰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단 말이야. 자, 지구의 열수지. 수지 예쁘니까 보세요. 사진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와, 진짜요? 이거 녹화되고 있는데. 예쁘긴 예쁘다. 근데 왜 이동국을 만났을까? 나이도 그만큼 차이 나는데. 이동욱이요? 응, 이동욱? 응. 이동욱 잘생겼잖아. 그래서 만났구나. 헤어졌지? 아, 뭐야. 참 예쁘긴 예쁘다. 이동욱 잘생겼네. 자, 그러면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의 열수지. 자,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복사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요. 그러니까 흡수한 만큼을 똑같이 방출합니다. 그래서 흡수해 있는 건 태양 복사 에너지고
방출했는 건 지구 복사 에너지죠.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이 어때요? 똑같아서 지구가 평균 기온이 일정한 거. 지구 기온이 오르고 있지. 그거는 온실 효과 때문에 머무르는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는 양은 똑같습니다. 그걸 지금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는 주로 얘는 사실은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다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뭐게? 가시광선. 지구 복사 에너지는 뭐밖에 없게? 적외선만 있어요. 여기서 많이 있어. 네. 연속으로. 얼추 적외선만 있어요. 복사평형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과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이 똑같아지는 것을 지구 복사평형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온실 효과 얘기를 좀 해보죠. 자, 대기가 없다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왔다가 지구 복사 에너지로 그대로 나갈 거예요. 근데 대기가 존재를 하니까 들어왔을 때 일부를 다시 집어넣어줘. 그래서 머무르는 양이 많아져. 그래서 평균 기온을 올려줄 수 있어요. 온실기체,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산화이질소, 오존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 숫자 기억해 주면 좋은데 100이 들어온다고 치면 태양한테서 100이 다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 한 20 정도를 대기나 구름에서 흡수하고 50 정도를 지표에서 흡수해요. 그럼 30은 어떻게 돼요? 튕겨나요. 그 다음에 이게 쌓여서 나가게 되는데 물의 증발로 23, 대류와 전도로 7, 복사로 114가 나가는데 그 중에 12만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대기에서 한 58 나가서 합쳐서 70이 나가는 건데 그러면 이게 지금 12를 제외하고 114 중에 100이랑 7, 23은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대기랑 구름에 의해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표 입장이랑 대기 입장이랑 좀 볼게요. 지표는요, 아니요, 대기 먼저. 대기는요, 태양한테서 이미 20을 흡수했었어요. 그죠? 증발 통해서 23을 흡수했고요. 대류 전도를 통해서 7, 지표 복사로 102를 흡수해서 152가 대기에 머물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151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주로 갖다 버리는 거 58, 지표면으로 다시 갖다 버리는 거 94. 그래서 직접 갖다 버리는 게 152, 다시 94, 58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지표 얘기를 해봅시다. 지표 입장에서는요, 태양한테서 50이 들어왔어요. 대기한테서 94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144가 들어왔죠. 근데 물의 증발로 23, 대류 전도로 7, 그 다음에 복사로 114가 나가면서 144가 다 나갔어요. 그럼 지구 전체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지구 전체에서 반사 빼고 들어왔는 게 70이었어. 지구 전체에서 지표에서 직접적으로 나가는 12와 대기의 구름에서 나가는 58, 70이 또 나가요. 70이 들어와서 70이 나가죠. 보니까 대기든 지표든 지구 전체든 인풋과 아웃풋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대기도 그렇고 지표도 그렇고 지구 전체도 그렇고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온실 효과는 뭘까? 온실 효과? 114에서 102가 들어왔다가 94로 다시 들어오는 게 온실 효과야. 이게 온실 효과라고. 대기에 있었던 수증기랑 메탄이랑 메테인이랑 이산화탄소랑
이런 온실 기체들이 흡수했다가 다시 버려주는 거예요. 이게 온실 효과예요. 온실 효과는 저게 많아지는 건데 열평면이 깨지는 건 아니에요. 열평형이 깨지는 건 아니고 도는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94가 커지고 114에서 더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지구온난화. 지구의 평균 기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을 지구온난화라고 불러줍니다. 뭐가 강력화돼서? 온실 효과가 강화돼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기 중에 뭐가 많아지니까 온실 기체가 많아지니까. 왜 많아졌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화석연료를 엄청 태웠거든. 그래서 뭐가 나왔어? 이산화탄소가 주력이고 메테인 이런 애들도 나왔어. 사실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제일 큰 원인이죠. 그 다음에 이걸 없앨 수 있는 게 숲인데 광합성으로 숲을 파괴시켰지. 가축 키우면서 방구 껴갖고 저 메탄 가스 점점 많아졌지. 그래서 온실 기체가 더 많아진 거야. 그래서 보면은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보니까 어때요? 이산화탄소, 메테인, 산화이질소와 같은 온실 기체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얘네들이 많아져서 평균 기온이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지구 평균 기온은 상승하는 추세인데 1960년보다 이전보다 이후가 훨씬 더 뚜렷하게 상승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연적 요인만 고려했을 때는 장기간에 큰 변화는 없었는데 1960년 이후에 약간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어. 자연만 생각했을 때. 근데 인위적인 요인만 고려했을 때는 급격하게 올라가지. 근데 이게 함께 고려해 보니까 어느 정도 그냥 올라가는 거야. 뭐랑 딱 맞아 떨어지게 올라가는 거야? 지구 평균 기온 올라가는 거랑 딱 맞아 떨어져. 현재는 누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 인위적인 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 온실 효과는. 그럼 지구온난화가 되면 뭐가 안 좋은데? 뭐가 안 좋은데? 해수면에 올라가죠. 해수면에 올라가는 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빙하가 녹아서.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게 뭐게? 해수의 열팽창입니다. 열팽창. 온도가 올라가면 입자의 운동 속도가 빨라지고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부피가 팽창하죠. 열팽창. 이게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느냐? 우리나라를 이제 얘기를 하면 빙하가 다 녹을 때쯤 정도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대구에서 팔공산 넘어가면 그냥 바다예요. 나쁘지 않지? 나쁜 거지. 해안 지역의 도시와 경작지가 침수되고 해안 저지대의 생태계 혼란 등 피해가 생길 수 있다. 그다음에 기후대의 변화. 더운 기후가 점점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고위도 지역으로. 그 기후대가 변하면서 식생 때도 고위도로 이동하고 있어. 선생님 때는 대구의 특산품 가면은 두 가지였어. 섬유랑 사과, 대구 능금 사과. 근데 지금 사과는 어디야? 청송으로 올라갔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강수량과 증발량의 변화. 강수와 증발량 지금 우리 이거 뭐예요? 비 오고 있는 것도 거의 그냥 열대우림의 우기와 비슷한 형태로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응. 지금 친구 지금 민욱이라고 했어. 지금 싸워서 얘기 안 해요. 아이돌. 알고 있어. 열대성 질병이 확산됩니다. 말라리아가 점점 위로 올라올 거예요. 엘니뇨, 라니냐가 크게 변하고 있다. 남방진동 엔소의 강도가 증가될 거다. 해수순환의 변화, 연렴순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도는 거야. 순환이 안 일어나는 거야. 해수가 안 섞이는 거야. 왜 그- 나빠요? 네. 그럼 에너지의 선순환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저위도는 더 더워지고 고위도는 더 추워질 거예요. 용존 기체가 줄어듭니다. 물속에 녹을 수 있는 기체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산소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럼 애들 숨 막혀서 죽어요. 우리요? 아니요. 물속에 사는 애들. 용존이라고 하면 녹아서 존재하는 거니까. 수자원의 변화, 뭐 제품 생산량의 변화, 곡물 수확량의 변화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아닌데? 우리나라는 지금 최근 어떠냐? 100년 동안 기온이 상승하는데 강수량도 대체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겨울 일수와 열대야 일수의 변화 보게 되면은 겨울 줄어들었고 열대야가 늘어났어요. 수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잡히는 어종도 어때요? 난류수 어종이 증가했어요. 벚꽃 개화식 이것 좀 할 말이 많다. 쌤 20살 때 벚꽃 구경 갈 때 4월 달에 갔어요. 이렇게 되고 그거 진짜 얼마 안 됐거든. 쌤 20살이라고 그러면은 한 10년? 근데 지금 거의 뭐 5월 달, 6월 달 뭐 이렇게 되니까 개화 시기가 엄청 미안해요. 3월 달 이렇게 되니까 쌤 때도 5월 정도도 가긴 가던데 시작이 4월 달이었는데 지금 시작이 뭐 거의 한 3월 달, 2월 말 이러니까 기상이변, 집중호우라든지 태풍, 폭설과 한파 같은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열대 기후가 위로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양의 산성화, 온실기체 증가로 인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돼? 얘가 녹아 들어오면 얘가 뭐게? 뭘로 녹아 들어오게? 탄산으로 녹아 들어와요. 그러니까 pH가 감소하고 산성화되는 거죠. 산성화되면 누가 못 살아요? 조개 같은 애들, 어패류가 못 살아요. 그럼 그거 먹고 사는 애들을 좀 보노보노 같은 애들 다 죽는 거야. 뭐가 저기로 먹어요? 그래 손에 쥐고 있는 거 조개잖아. 얘 근데 밤에 살잖아요. 수달인가? 어, 그러니.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여야 되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요.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해야 돼요. 온실기체 일단은 나오는 건 그렇게 막는다 치고 그럼 있는 거 없애야지. 이산화탄소 포집을 해서 땅속에다가 다시 집어넣어야 돼요. 이거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거 돼요? 아직 안 되지. 아, 근데 이거 안 되면 지구 멸망이에요. 생각이 너무 컸겠네. 나가서 기체잖아요. 예. 이걸 뭐 고체로 바꾸는 엑셀로 바꾸는 해서 집어넣어야 돼. 해양 비효과. 근데 그걸 해주고 있는 게 뭐예요? 광합성이잖아. 그러니까 기기가 할 수 있는 광합성 형태를 만들어줘야 돼. 될것 같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제일 최근에 들어왔는 기업이 테슬라. 걔네들이 환경 이쪽으로 되게 관심이 많잖아. 그래서 전기차도 만들고 했는데 사실은 전기 만드는데 또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자, 지구 태양 보사 에너지 흡수량을 감소시키는 방법. 성층권에 에어로졸을 뿌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 구름이 많이 생기겠지?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의 반사도가 증가하게 되면서 평균 기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주에 반사막을 설치해서 태양 에너지를 덜 들어오게 해줍니다. 협약 맺어야 돼요. 협약 쭉 외워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